중국에서는 금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에서 대만전에 주한미군을 동원해야 한다, 혹은 대한민국이 미국 태평양 패권을 지키는 중요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면서 한미 간 주한미군 훈련 금지 등을 선언하면서 실제 움직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선 이어도 해상의 중국 불법 구조물은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에 더욱더 참견을 놓고 주한미군을 경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애초에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화력이라는 점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미국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으며 한반도 관련한 중대 발표에 중국은 크게 놀랐다고 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의미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국은 결국에는 좌절하는 국면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 주한미군 금지. 우선 중국은 자신들의 화력을 과시하고 동북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노선을 잡은 듯합니다. 늘 해오던 군사훈련이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만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는 물론 남태평양까지 이제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일대에서 중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국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규모는 30만 명 이상 병력이 참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인도까지 참여하기로 한 이번 훈련에 미국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인도가 미국의 등을 돌린 형국이니 당장 대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국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이번 러시아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 아군이 많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서방사회의 세력을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것이라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대만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중국은 최근 한국에 다양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만 못지않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외교적인 결례는 물론이고 아나무인식의 제멋대로 중국 외교부 발표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까지 곁들이며 한국에 군사적인 위협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다방면에서 압박하며 군사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중국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군사 압박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올 게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점령을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을 놀릴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한한령을 유지 중이며 동북공정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을 속국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어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CNN 등에서는 중국의 무기 대부분이 러시아 베이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 러시아 무기들은 소위 뻥스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진 군 자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2위의 러시아 군대라면 이미 우크라전을 끝냈어야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도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포나 곡사포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에서 매우 결정적인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가 전선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활동을 한국 근처에서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주한미군까지 주둔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중국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전술과 병참, 무기의 활용 등이 미군에 더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금주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이동 경로와 배치를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은 이를 뒤늦게 눈치챘으며 황급하게 중국군의 위치를 숨기려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전자전에서 패했다는 것을 이미 미국 국방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중국의 움직임을 비롯해서 레이더나 탐지 능력이 미국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대공미사일인 S-300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은데, 중국 대부분의 레이더 장비가 러시아로부터 왔기에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힘을 제대로 느낀 것입니다. 자칫 미국이 주둔하는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군의 정보만 대거 누출하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국방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한국의 기본 국방 백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중국의 실제적인 위협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앞으로 국방비 증강은 물론이고 더욱더 군수물자 생산과 고도화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를 가정하며 현무 미사일과 함정, F-35 운용 등을 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확장을 하려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하나 한국은 대만과 차원이 다르고 미군까지 주둔하기에 서해바다 훈련은 오히려 잘못 건드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이긴 하나 중국의 위협은 오히려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할 기회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한국 방산이 전세계 4위에 들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무기 수출액은 아직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CNN의 전문가들은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K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한국 무기가 가성비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둘러싼 위치에서 전쟁 억지력을 위해 몸부림친다며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 미국 무기와 견주어 전혀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이제 군사 위협까지 가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한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트럼프 대통령 뜻밖의 선언. 두 번째 이슈 이전에 여기서 잠시 30초 정도만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안타까운데요. 특히 깜빡깜빡 무엇을 잘 잊으시는 모습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좀 더 위중한 병세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 본인조차 그런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는 뇌의 인지력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은 뇌 건강을 위한 성분이며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네요. 그런데 이는 뇌 기능을 유지하며 인지력 개선의 필수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게 별도의 섭취가 필요하며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 시 노화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65세에서 78세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2주 후 인지력 개선이 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도움 줄 만한 건강식품이 출시되었는데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 425g을 얻기 위해서 대두 100kg을 추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해 미국산 프리미엄 대두 원료를 선별하여 80%의 순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마코 브레인 PS는 하루 섭취량 100%를 충족하는 제품이며 돌싱폼 앤 미우새 등 국내 지상파 방송에도 홍보되고 홈쇼핑에서도 완판되는 등 인기리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본인의 뇌 건강을 위해서나 부모님, 지인들을 위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후기에 부모님을 위해 선물했다가 효과가 좋았다며 꾸준히 계속 주문한 분도 계시고 저희 역시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드렸더니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피레블튜브 구독자 특별 프로모션 가격으로 일주일만 진행하며 하루 한 포로 평생을 지켜내세요. 한 박스를 구매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1 특별가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정치국원에서 외교부장으로 다시 임명되며 외교 실력파로 인정받은 왕이 외교부장은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강대국이며 시종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했다라며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1974년이 마지막 베트남과의 전쟁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나라와 실제적인 전쟁 경험이 없긴 합니다. 강대국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관여하는데 중국은 뒷짐만 지고 불구경한 것이 대부분이라 그런 것이며 중국 스스로 피해보는 게 싫어서 피한 것을 두고 자신들은 평화의 수호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바로 허락도 안 했는데 나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 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이 나토의 선봉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데 이들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선호하는 국가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으름장을 놓은 중국이 제대로 위기에 빠졌고 국가 파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 서방에서는 중국이 화전양면과 같은 모습을 들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최근 상하이 협력기구 정식 회원국이 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합의에 따라 중국과 벨라루스 군대가 이달 초순부터 중순까지 벨라루스에서 훈련한다 하며 벨라루스 국방부도 이에 대해서 이번 훈련으로 양국 간 경험 공유는 물론이며 합동 훈련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양국이 이 시점에 이례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SCO의 10번째 회원국이 되는 등 최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으로 주변의 폴란드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국방부는 이번에도 해당 훈련이 평화를 추구하는 훈련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그들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인 동유럽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며 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양국 훈련 시점이 나토 정상회의와 맞물려 있으며 훈련 지역인 브레스트시가 우크라이나를 최전방에서 지원해온 폴란드와 국경이 맞닿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나토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만합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면서 한국 등에게 강한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뒤로는 폴란드를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금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이는데요. 또한 미 주요 매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완전한 무기 시스템은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결함이 있고 구식의 장비를 대량 생산해온 러시아 방위산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고급 소프트웨어 및 구성 요소를 제공해왔고 미국은 이를 나토 회원국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그런 기술을 결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미국이 정보를 가로챘고 미국 정보력은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돕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대적하기 위했다는 게 밝혀진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으며 자칫 국가의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에 대해 경고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중국 보고 만약 우크라 관련 훈련이나 러시아 지원을 하면 경제 제재를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경고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물론이며 중국 패권의 야욕을 부릴 수 없도록 고강도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도광양해를 추구한다는 등 실리를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며 결국 중국의 속내는 패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조금 지나서 곧바로 다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하더니 이를 통해서 다시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 중심의 패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2차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IMF가 경고하는 국가재정 파탄으로 인한 부도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항상 으름장으로 일관하는 중국의 내로남불이 결국 국가 경제 파탄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상황입니다. 트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